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ITQ 엑셀 강좌입니다. ITQ 엑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ITQ 엑셀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이 무척 궁금하신 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일단 우리는 ITQ 최신 기출 문제를 봄으로써 어떤 트렌드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푸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일단 보면은 ITQ 시험은 철저하게 작업형 문제입니다. 이론이 없어요. 엑셀 시험은요, 총 4개 문제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1번 제1작업은 가장 배점이 높은 240점이에요. 참고로 ITQ 엑셀의 시험 등급은요, 500점이 만점이에요. 1번 240점, 2번은 80점, 3번 80점, 4번 10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은 400점에서 500점으로 여러분이 점수를 맞았으면 A등급으로 합격증에 A등급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300점대, 즉 300에서 399점을 맞았다. 그러면 B등급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자격증에 B등급 딱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200점에서 299점대를 맞았다. 그러면 C등급으로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표시됩니다. 불합격은 없나요? 아니요. 200점 아래로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자격증에 합격을 했는데 C등급으로 합격을 한 것보다는 기왕이면 A등급이 표시가 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도 또 다시 봐서 A등급에 도전을 해요. 이런 구조,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1번하고 2번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겠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1번은 어떤 문제냐면 셀 서식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식의 함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타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240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2번은 필터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엑셀 시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1작업이요? 네. 1작업에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완성을 해야만 이것을 토대로 이 작업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작업 보세요. 여기 보면 복사 붙여넣기 이런 말 나오죠? 예. 이 작업의 소스가 바로 1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3작업은 바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여기도 원본은 1작업 데이터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 4작업도요. 차트 작성 문제인데 점수가 100점이에요. 얘도 원본, 바로 제1작업을 원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1작업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1작업 하나가 배점이 240, 2작업까지 여러분이 풀 줄 알면은 320 다 맞는다면 여러분은 합격 1, 2번만 풀어도 B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제1작업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죠. 이 ITQ 시험은 아무것도 문제 파일은 이 문제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엑셀을 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작업 시 지켜야 할 내용 잠깐 살펴본다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알아서 조절하라는 이 말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 여기 나와 있는 이 출력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 제2, 제3, 제4 작업이어야 하고 답안 시트의 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 일단은요, 저는 일단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은 그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해 놨거든요. 근데 자, 일단 요거부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일단 여러분도 따라 하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시트 1 나오죠. 무조건 다짜고짜 4개 시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따닥 눌러서 제1 작업 이렇게. 자, 제1, 제2, 제3 보시면 요렇게 이름 나와 있죠. 요대로 이름을 여러분이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엔터 꽝. 여기도 따닥 제2 작업 엔터 꽝. 그 다음 따닥 제3 작업 엔터. 시트 4도 제4 작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요 제1부터 Shift 키 누르고 제4까지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 4개의 시트가 모두 선택이 돼요. 왜 선택을 했냐면 여기 그룹이라고 표시되죠. A열의 너비를 1로 하라 그랬죠. 각각의 작업 하나하나 A열 너비 1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깜빡 잊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열의 너비를 좁게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A열의 너비를 열너비 자, 열너비 뭡니까? 1 엔터 꽝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해제하면 됩니다.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눌러보면 어때요? 다 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제1 작업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요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위에는 저하고 함께 익힐 거예요. 자 여기 교육 코드부터 이 밑에 1번, 2번은 여러분들로 문제 풀라는 겁니다. 1, 2, 3, 4, 5, 6번 그러니까 이건 빈칸으로 냅두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된다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일단 B의 4번지부터 데이터 와 있죠? 그러니까 자, 저는 제가 입력한 내용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지금 만든 바로 제1 작업 B의 4번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대로 입력하고 색깔 넣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예.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입력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일단 입력하고 범위 잡아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 문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조건이요. 네.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조건대로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B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세요. 이런 거. 이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설명드리죠. 바로 여기 제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임의의 셀에 결제란 작성하는 거 있죠. 요거 두 개는 셀 서식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이라고 써달랍니다. 뭘 만들어서요?
도형도 배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배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용해서 작성하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 입력해달라. 나오죠? 이런 작업은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서요, 삽입 갑니까? 예, 삽입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갑니다. 도형 있어요.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면 배지라는 이름, 바로 이게 배지예요. 써 있는 거 보이죠? 클릭합니다. 그래서요, 늘려요. 이렇게 쭉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놔요. 자, 중요한 거는 출력 형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청년 취업, 청년 취업, 이렇게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 이렇게 쓰면 돼요. 참고로 제가 이게 한국어가 안 되어 있군요. 자, 다시 바꾸고요. 청년 취업 이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하고 나서요. 네, 얘네들 범위 잡고 홈 탭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씨체 굴림의 24포인트 이렇게 굴림 엔터꽝 24포인트 엔터꽝 이렇게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굵게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여기요, 여러분. 이 테두리 클릭하고 오프셋이니 뭐니 이런 말이 여기 문제에 보면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프셋 오른쪽에 그림자 지정하고, 그죠?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해달라. 보이죠? 이런 내용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얘 글씨가 가운데로 와 있는 것도 보이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선 글씨 색깔 깜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글씨 색깔 깜장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 페인트 통 눌러서 채우기 노란색 이거예요. 노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눌러줘요. 그 다음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도형 서식에서 그림자 도형 효과에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 그림자 나오죠. 자, 오프셋 보이죠? 자, 오프셋 오른쪽 요거 눌러줍니다. 제가 누를게요. 띵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글씨에 안에다 클릭하고 홈 탭에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아카데미 오타가 났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 이 엑셀에서는 이런 도형 넣는 거 한 2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차트에 하나, 1번 문제에 하나.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확인, 담당, 팀장, 부장. 요 내용을 어떻게 해라? 임의의 셀에다가 이 결제란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결과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붙여 넣고 원본은 제거해 달라.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만드셔야 돼요. 임의의 셀 아무데나 여러분이 커서를 딱 갖다 놓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다 만들까요? 이 넓은데? 여기다 쓰면 돼요. 뭐라고요?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담당, 팀장, 부장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여기 옆에 칸 보이죠? 요거 2칸 병합해 버리세요. 병합합니다. 참고로 좁게 나오죠? 그러면 이 셀 얘네들의 영향을 안 받게 한 이쯤에다 만들어 버리세요. 자, 그리고 요거 2개 병합합니다. 됐죠? 그리고 써요. 확. 그리고 엔터. Alt 엔터. 인. 그리고 엔터.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 셀 있죠? 이걸 뭐 2줄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행 높이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모양 만들었습니다. 자, 얘네들 여러분 전부 다 가운데 배치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범위 잡고
뭐 하면 돼요? 글꼴 탭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끝납니다. 참고로 확인 날씬하게 날씬해지자 어떻습니까? 만들어졌죠? 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범위 잡아요. 잡고 이 복사, 여러분 요 복사 아이콘 보이십니까? 이거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눌러요. 그럼 화면에 표시된 내용 그대로 맞아요? 그림 확인 복사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다 딱 갖다 놓고 붙여넣기 나와요. 확인됩니까? 그리고 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깔끔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다 됐죠? 깔끔하죠? 예, 요렇게 만들고 원본은 삭제 선택하고 자 원본 클릭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자 요 내용 그대로 삭제됩니다. 범위 잡고요 오른쪽 눌러서 삭제. 깔끔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죠? 예. 자 요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 또 살펴봅시다. 셀에 대한 내용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름 지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14번지 셀에 H14가 어딘지 째려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 자리를 말합니다. 자, H14번지 셀에 운영기관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즉 C5에서 C의 12번지가 바로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여러분들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야 돼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만드신 거 맞지요? 예. 이거 시간은요. 이거는 여러분 요 문제에 나와 있는데 사용자 지정 형식에 가서 이렇게 시간 참고로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우물정자니까 샵샵 제로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샵샵 제로 하고 한글로 시간 이렇게 써서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사용자 지정 형식에 대한 문제도 꼭 나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운영기관명 여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에 데이터는 정해진 내용만 나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지정되는 이름은 바로 요 범위에 있는 애들만 여기에 표시되도록 해달라. 데이터에 자, 유효성 검사, 데이터 도구 그룹에 유효성 검사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 모든 값 되어 있죠?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바로 목록이 되어야 됩니다. 목록. 그럼 원본이 뭐냐? 는 하고 범위 C5에서 C의 12. 됐습니까? 이렇게 지정.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확인. 이러면 여러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보기술협회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 요 문제 목록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범위 지정하는 거 G5에서 G의 12번지 영역에 대해 연수 인원으로 이름을 지정하세요. 나왔죠? 이런 문제는요. 되게 간단해요. G5에서 G의 12 범위를 잡아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클릭하고 곧바로 연수 인원, 엔터 꽝,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점수 일단 꽤 많이 얻지요.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놨고요. 계산 작업 문제는 1에서 6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바로 계산 문제가 됩니다. 아, 여기요? 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럼 먼저 1번에서 6번에 대한 내용 나오죠? 반드시 뭐? 함수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강의실 수를 계산하는데 연수 인원이 1000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연수 시간이 500 이상. 됐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 두 조건이 이면서 and 즉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되면 그러면 60이란 값을 표시해.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두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40으로 표시해. 이 얘기입니다. 함수는 뭐하고 뭐 쓰라고요? if하고 and만 써.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바로 여기 강의실 수에다가 and 함수는요.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죠. 자, 일단 요 정도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and 함수 일단 얼굴을 보여드리죠. and는요. 그리고 이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조건입니다. 조건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바로 연수 인원이 바로 요 줄의 연수 인원이 몇 명? 크거나 같다? 1000명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연수 시간이 500 이상. 근데 연수 시간 선택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 쓰면 돼요. 여기가 H의 5번지니까 H 5번지 셀이 500 이상 크거나 같니? 500. 가로 닫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치면은 그래 참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참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참이면 60이라는 값을 아니면 40. 그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 조건이 참이야 그러면 60 아니면 40 해야 되니까 if라는 함수를 써주고 가로 그리고 이 조건 결과 쉼표 찍고 이게 value if true 이게 참인 경우에는 60이란 값을 줘. 아니야? 그럼 40이란 값을 줘. 그리고 if 가로 닫자.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엔터 꽝. 이해됩니까? 아, 60 나온다. 아래로 핸들링 다닥. 자, 여러분 여기서 핸들링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자, 60하고 여러분 아래로 쭉 제가 끌어보겠습니다. 찍찍찍찍 쭉. 어때요? 답 나오죠? 얘네들 이 밑에 병합된 셀 때문에 더블 클릭이 안 먹었던 겁니다. 됐죠? 이거 선 굵게 나오는데요. 안에 얇게 하면 되죠. 이런 거는 하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안쪽에 테두리를 얇게 하는 거 여기 지금 없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 안의 내용은요.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셔서 가장 빠른 거는 테두리에서 이거 선택하고 안쪽 이렇게 하면 끝나요. 예, 이렇게 거졌죠. 여기는요. 여기는 굵은 선이죠. 그래서 테두리만 아래쪽 굵은 선 끝났어요. 됐죠? 이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뭐냐? 개강일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rank.eq 함수를 쓰라는 다소 이제 이 문제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많은 문제는 rank 함수를 써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rank.eq 함수 이 말이 나와요. eq는 뭐냐면 equal이에요. 똑같다. 즉 똑같은 점수를 받은 애들 등수 똑같이 인정해줘라 이겁니다. 예, rank.eq예요. 개강일에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 rank.eq 함수는요. 결국은 rank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요. 는 rank 보면은 rank.eq, rank.avg 나오죠. avg는 평균입니다. 즉 등수가 똑같은 점수가 있으면 그들의 평균 등수를 구해주는 거고요. eq는
똑같은 만약에 값이 있다면 똑같이 3등이면 그러니까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2명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3등이 2명이면 공동 3등으로 표시하고 4등은 비워두고 5등.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랭크점 EQ. 자, 넘버는 뭐예요? 중요한 건 뭐죠? 네, 바로 여러분 여기에 개강일이 빠른 날짜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빠른 날짜가 뭐예요? 4월 13일. 얘가 1등, 4월 20일이 2등이에요.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요? 가장 최근의 날짜가 1등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현재 개강일 2020년 6월 22일 쉼표 찍고 그럼 얘가 몇 번째로 개강일 순위가 되는지 알려면 다른 개강일들과 비교해야 되죠. 따라서 레퍼런스 비교 범위는 얘를 포함하여 전부 다 랭크랑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범위의 모든 애들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이 범위에서 자기가 몇 등인지 알아야 되죠. 따라서 이 범위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F4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쉼표 찍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1 요거 고르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꽝 쳐주면 얘 7등이래요. 아래로 쭉 끌어보세요. 자, 끌어보면 어떻습니까? 7등, 8등, 5등, 1등, 3등, 2등, 4등, 6등 나오죠? 참고로 제가 테두리를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왔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이 계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테두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참고로 서식 복사합니다, 제가. 왜요? 여기서 서식 복사를 해서 여기다 땅 붙여 넣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 결과값에 강자를 붙이세요. 이렇게 나왔죠? 카운트 이프, 에버리지, 앰버샌드 연산자 이걸 다 쓰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끝에 내용을 읽으세요. 교육수 개수죠, 개수. 그럼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카운트 if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먼저 표시를 해요. 그러면 count if를 먼저 써요. 네. 그러면 count if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강자에 대한 거 바로 여기에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는 count if를 먼저 떡 쓰란 얘기예요. 그럼 range는 뭐가 되느냐면 바로 여러분이 교육수라고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연수 시간이 평균을 넘는 숫자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럼 바로 요거 여러분 보이세요? 얘가 바로 조건 범위예요. 됐죠? 그럼 이 조건에서 쉼표 찍고 이제 조건입니다. 따옴표 열고 조건을 써요. 조건은 뭡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평균 이상이니까. 그러면 크거나 같다? 여기서 막혀요. 왜? 평균 구하라니까 여기는 에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따옴표를 닫지 않고 에버리지를 쓸까? 아니죠.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써요. 에버리지 일단 써요. 에버리지가 뭐죠? 평균. 뭐의 평균? 연수 시간의 평균. 가로 닫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얘는 문자열이고 에버리지는 수식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수식과 문자열을 부드럽게 연결하려면 앰퍼샌드 기호를 써줍니다. 이렇게요. 네. 자,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count if 함수예요. 가로 닫고 뒤에 강좌라는 말이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앰퍼샌드 이 수식과 또
문자열, 강좌 이것을 연결해야 되니까 무조건 수식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앰퍼샌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좀 어렵다. 연습하셔야 돼요. 엔터 꽝 이렇게 네 강좌 표시됩니다. 이해돼요?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늘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dsum, dcount, daverage, dmax, dmin 이런 애가 시험에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공식이 똑같아요. 이 첫 글자가 D로 들어간 이런 daverage, dcount, dsum 이런 애들은 자, 제가 여기서 미리 이거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바로 요 애거든요. daverage 가로 열고 범위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B4에서 여기 연수 시간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거 범위를 다 잡아요. 이 위에 헤드라인부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러분이 계산하려는 평균 계산이 되는 필드 이름 있죠. 여길 클릭해줘요.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네 바로 조건이 관할 지역이 대구죠? 요거 범위 요거 두 개 이렇게 조건 요것만 잡아주면 돼요. 이거는 dsum, dcount, dmax, dmin 다 공식이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 여러분 최대 연수 인원 정의된 이름 연수 인원 우리 여기서 연수 인원 이름 정의했죠. 이 이름을 이용해 라지 함수로 최대 연수 인원이 몇 명인지 구해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라지 함수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는 large 여러분 large와 small 알아두셔야 돼요. large는 제일 큰 거, 몇 번째로 큰 거. 만약에 1하면 첫 번째로 큰 거, 가장 큰 값이 되겠죠. 2 있으면요, 두 번째로 큰 값. 그럼 일단은 맨 먼저 범위를 말해줘야 되는데 범위를 바로 우리가 이름 지정한 연수 인원 이렇게 이름을 써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연수 인원은 바로 요 범위를 말하죠. 여기서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엔터 꽝 나오잖아요. 가장 큰 인원 2450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ITQ 엑셀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VLOOKUP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VLOOKUP 함수는 H14번지 셀이에요. H14번지 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요 자리에요. H의 14번지 정보기술협회 이거 선택한 거 운영기관명 네, 이 선택한 기관명에 즉 정보기술협회면 여기서 정보기술협회를 찾아서 그것에 개강일이 며칠인지를 여기다 뽑아서 출력해줘라 이겁니다. 이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느냐? VLOOKUP 함수를 써달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계산 결과가 표시될 셀에 클릭하고 는 VLOOKUP 이렇게 써주라는 것입니다. VLOOKUP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이 정보기술협회 이걸 선택해서 찾아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로 여기 여러분 범위를 잡아줘요. 정보기술협회 C의 5번지 요 헤드라인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게 개강 1 이것만 필요하죠. 더 안 잡아도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만큼 됐죠? 이 범위에서 자 쉼표 찍고 여러분 몇 번째 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우리가 필요한 건 개강 1이죠. 개강 1은 몇 번째 열?
여기가 1열, 2열, 범위 잡은 곳에서 1열, 2열, 3열, 4열. 4열이죠. 4. 쉼표 찍고 여러분 그러면 정보기술협회하고 똑같은 글씨를 찾아야만 되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러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정보기술협회 2020년 6월 22일 나오잖아요. 아하 나온다. 제가 만약에 다른 날짜 바꿔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6월 29일 맞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아직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 활용 점정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문제도 1번 문제에 나와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행 전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되는 행에 대해서는 글꼴을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세요.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범위를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 밑엔 아니죠. 데이터 범위를 모조리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2번 조건부 서식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거요? 새 규칙을 누르셔야 됩니다. 왜? 수식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식에 여러분 클릭하고 뭐 했어요? 수식의 생명은 는 이퀄. 자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연수시간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H $5라고 뜨죠? 안 돼요. 달러는 뭐냐면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다음 데이터도 얼마 여러분 500 이상인지 밑에도 500 이상인지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5행, 6행, 7행, 8행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게 하는 건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F4 키만 누르시면 돼요. F1, F2, F3, F4, F4 한번 변함 있죠. 이거는 5행 움직이지 마 이 뜻이거든요. F4 $HO 이게 정답이에요. $H는 뭔 얘기죠? H열이 연수 시간이니까 H열 너는 움직이지 말고 열 밑에 열의 값들 H의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너네들은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 이 뜻입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500 이상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다고요. 됐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에서 글꼴에서 뭡니까? 굵게 여기 있습니다. 글꼴 탭 확인하고요. 색상은 파랑. 참고로 여러분 여기 표준색에 보면 파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나온다. 여기까지가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240점이 되는 겁니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필터링 문제인 2번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죠. 2번 문제는 점수 배점 상대적으로 낮아요. 80점이에요. 자, 2번은 필터링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고급 필터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2 작업 시트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해라 나오죠? 뭐를? 제1 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제2 작업 B2셀에 붙여넣기 하래요.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B4부터 H의 12번 셀까지 여기까지예요. 컨트롤 C 해요. 번쩍이 돌아가죠? 제2 작업 클릭하고 B2 셀 클릭합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잔디밭 뜨는데요. 이렇게 되니까요. B열부터 H열 이렇게 열머리끌의 범위를 다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계선이든 좋아요. B와 C, C와 D,
사이에다 놓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자동폭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2번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2번 문제 시작은요, 고급 필터링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고급 필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과 복사 위치. 이게 어딘가. 그러면 B14번지 셀부터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마우스를 B의 14에다 갖다 놓고 조건이 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죠. 자, 조건은 바로 이 위에 나왔습니다. B14번지 셀에 조건을 쓰란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관할 지역이 서울, 요거 하나. 이렇게 제 색깔을 넣죠. 관할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개강일이 어디요? 2020년 6월 1일 이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조건이에요. 그럼 관할 지역 개강일 나오죠? 그럼 여러분 B의 14번지 셀에 냉큼 가신 다음에 쓰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필드 이름이에요. 이 위에 요것이 필드 이름입니다. 이게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관할 지역 엔터꽝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개강일, 그죠? 그러니까 요 바로 옆에 칸에 필드 이름은 나란히 개강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럼 관할 지역 바로 아래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서울 이렇게. 이거 관할 지역이 서울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후니까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해당일을 포함하니까 6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러면 크거나 같다 2020년 6월 1일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나예요 그러면서예요. 이거나죠. 이거나 이거는 또는 이 뜻이에요. 그럼 또는 조건식을 쓸 때는 여기다 나란히 같은 줄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20년 6월 1일 이렇게 여러분이 쓰잖아요. 참고로 6월 1일도 정확하게 0601 이렇게 쓰죠. 문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요 뜻이 뭔 뜻이 되냐면 관할 지역이 서울이고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 두 조건이 다 만족되는 것만 필터링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런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요, 답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 필터링이 요 레코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또는이면은 서울이 아니어도 개강일이 6월 1일 이후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는은 나란히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조건의 식을 바로 아래 이렇게 엇박자로 쓰는 거예요. 필드 이름은 똑같이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됐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재량껏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식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예요? B의 18번지 셀에 필터링 결과가 나오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필드를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운영기간명,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기간명, 연수과정명, 연수인원 단위명, 연수시간 이렇게 4개의 필드에 대한 결과만 나오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바로 B의 어디 여러분 18번지 셀에 클릭하고 차례대로 써줘야 됩니다. 운영기간명 엔터꽝 참고로 자리가 좁으면 좀 늘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칸에 연수 띄고 과정명이에요. 과정명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셀에 연수인원 참고로 중요한 건 연수인원
단의 명이 아래줄로 내려와 있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Alt 엔터 치고 가로 열고 단의 명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수시간 이렇게. 바로 요 필드, 이 모든 필드의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필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필드 이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럼 모든 필드가 필터링 될 때는 이름 안 써도 됩니까? 네,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으므로 B의 2번지 셀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에 필터에 고급 눌러줘요. 자, 고급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맞아요? 예. 자, 중요한 건 여러분 필터링 결과를 여기다 붙여넣기 할 거 아니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줘요. 자,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조건 범위 바로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범위. 그 다음 복사 위치는요. 필터링 돼서 결과가 나올 자리는 운영기간명부터 연수시간까지. 됐나요? 확인. 답이 나와요. 됐죠? 자, 답이 나오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결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서식.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이쁘게 나와야겠죠. 표 서식 보면은 고급 필터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7에 서식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하세요. 나왔죠? 자, 여기 여러분 테두리 이 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 셀을 홈 탭에 보면은 테두리에 선 없음.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B의 18 보이죠? 여기서부터 요거 범위 이렇게 잡고 자, 여러분 홈 탭에 보면은 스타일 그룹에 표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자, 표 스타일 보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거죠. 보통 번호 7번. 자, 옆으로 가면 이게 보통 7번이네요. 요걸 선택하란 얘기입니다. 됐죠? 아, 이거를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머리끌 포함 맞죠? 네, 확인.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달라는 거예요. 참고로 자리 좁으면 늘리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풀면은 80점이 우리 손에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문제 여러분 3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도 점수가 80점인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별게 아닌가요?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제3작업 시트에 B의 2번지 셀의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고 삽입에서 삽입 들어갑니다. 피벗 테이블 눌러줘요. 그럼 원본을 물어보잖아요. 자, 원본 범위는 제1작업에 나오죠, 여러분. 제1작업의 데이터 교육 코드부터 전체 범위를 잡아요. 어디까지요? 네, 바로 여기까지. 됐나요? 밑에는 아니에요. 제2의 12까지. 그리고 확인.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보시면 관할 지역에 서울, 부산, 대구 나오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열이에요. 열. 그래서 얘는 열은 관할 지역이구나. 그 다음에 연수 시간 이게 뭡니까? 행. 됐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 피벗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 각각의 개수라든가 평균, 얘는 뭡니까? 값이에요. 즉 값의 연수 과정명과 연수 인원 단위명 이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행, 열 값에 뭐뭐가 들어가야 될지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배치합니다. 먼저 행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수 시간 보이시죠? 이걸 행에 뚜루루루루 배치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관할 지역 이거를 열에 배치합니다. 뚜루루루 나와요. 내용이 다르네 뭐하네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값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연수 과정명부터 나와야겠습니다. 값에다 끌어다 놔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연수 인원 이거를 또 값에다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나오죠. 나오는데 모양이 이 결과하고 많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자, 연수 시간 여러분 그룹화 하래요. 그룹화 100에서 300, 301에서 500, 501에서 700. 그럼 여러분 여기 최소값 100일부터 최대값 700까지 200씩 그룹으로 묶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줘야죠. 커서를 이렇게 놓습니다. 범위 안 잡아도 돼요. 오른쪽 누르면은 그룹 시작 100 써요 여러분이. 100일 정확하게 100일 끝은요 700 단위는 얼마씩이요? 한 그룹이 200이죠? 네, 200 이렇게 하고 확인. 오 깔끔하네 나오죠. 그 다음 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거 뭡니까? 합계가 아니고 평균인데 이럴 때는요 합계 자 얘는 평균 그죠? 평균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아무 데이터 이게 합계 데이터죠. 아무거나 클릭해요. 범위 안 잡아도 돼요. 오른쪽 값 필드 설정 들어갑니다. 합계로 되어 있죠. 미안한데 평균이야. 그리고 여러분 표시 형식에서 숫자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했습니다. 출력 형태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정말 사용했는지 보고 싶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가 근데 달라요. 저는 대구가 먼저 나오는데 얘는 서울이 나오네요. 가나다라 마바사 뭐예요?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네. 그래서 열 레이블 보이죠? 이거 보시면 레이블 값 정렬 보이죠? 이거 텍스트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서울, 부산, 대구가 나와요. 근데 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서 개요 이렇게 바꾸면은 나와요. 네네네네 되는군요. 이렇게 떠요. 그죠? 똑같죠? 레이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 해결합시다.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빈 셀은 별표로 좀 하고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해달라. 됐죠 여러분? 행의 총합계 바로 여기 합계 이거 없애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별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런 문제는 의외로 쉬워요. 커서를 딱 갖다 놔요. 어디다? 아무데나. 그 다음 오른쪽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다 있어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이거 하라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빈 셀은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네 바로 별 3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갑니다. 가서요. 행의 총합계는
빼달라 그랬죠? 빼요. 확인. 어떻습니까? 오,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다 됐어요. 이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100점짜리는 차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만들어 달라 나왔죠. 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하고 뭐 해달라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여기 제1작업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차트의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어떤 데이터를 범위로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자, 일단 보면은 대구 및 서울 지역의 교육 현황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데이터가 대구하고 서울 지역에 대한 이 교육 과정이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별로 연수 시간 막대, 연수 인원. 그럼 결국 뭐예요? 서울, 대구 지역의 교육 과정의 연수 시간과 연수 인원을 데이터로 잡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서울하고 대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할 지역을 범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은 차트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목만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연수 과정명, 대구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자, 연수 과정명 자바 앱 개발 과정.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빅데이터 분석 대구 지역이죠. 화장품 전문가 서울이죠. 의료기기 서울이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문화 콘텐츠 유통 과정. 여기 이렇게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뭐냐면은 연수 인원과 시간이죠. 따라서 컨트롤 키 눌러서 연수 인원, 연수 시간. 자, 옆에 라인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요렇게 범위. 그 다음에 요렇게 범위.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범위를 일단 찾아내는 거. 데이터 범위 선점. 이게 중요하고요. 2번. 삽입해서 차트로 갑니다. 차트에서 이거 묶은 세로 막대. 이거 보이죠? 이거 눌러줘요. 이렇게. 이거. 나왔어요. 나왔죠? 자, 얘가 나오면 여러분 오른쪽 눌러요. 눌러서요. 예, 차트를 이동합니다. 어디요, 여러분? 예, 자, 제4작업의 시트를 삽입합니다. 확인. 제4작업에 들어왔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원하는 대로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이고 이게 여러분 연수 시간과 연수 인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얘는 꺾은 선인데 나는 또 연수 인원이 꺾은 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부터 바꿀게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요. 선택하고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 바로 요거예요. 스타일 1번 이거 이렇게 골라놔요. 오케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여기에 연수 인원이 꺾은 선이어야 돼요. 그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연수 시간과 인원이 나오는데 자, 연수 인원을 꺾은 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여기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요걸 골라줘요. 확인. 이렇게 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은 다 해결이 지금 된 거예요. 뭐 제목 넣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축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봐달랍니다. 자, 보면 기본축이 있고, 여기 보조축이에요. 그죠? 자, 기본축의 축 서식, 빵부터 700이 맥시멈. 그 다음에 점프 단위는 100이네요. 그죠? 자, 요거 축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축 클릭해요. 오른쪽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 제로, 최대값 2500이죠. 미안한데 700, 엔터 꽝. 기본 단위 100으로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이해되죠? 됐다. 그 다음 여러분 눈금이란다. 요 꺾은 선 보이세요? 얘가 바로 뭐예요? 연수 인원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러분 데이터 계열 서식이 오른쪽에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면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이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보조축 보이십니까? 선택하면 돼요. 된다. 그러면 보조축 여러분 보세요. 자, 클릭하면은 보조축에 대한 오른쪽 눌러서 축 서식 누르면 나와요. 자, 0부터 2500까지 기본 단위 500 자동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보조축 이렇게 똑같죠. 근데 이거 파선은 어떻게 합니까? 네, 눈금선의 스타일 파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눈금선 보이세요? 요에 한 번 더 요 안에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눈금선에 대한 서식이니까 자, 요 눈금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자, 눈금선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페인트 통 이런 거 보이죠? 자, 요거 누르면은 자동이라고 나오는데 대시 종류를 파선, 이게 파선이에요. 이렇게 고르면 파선이 됩니다. 파선인가요? 예,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여기 파선 확인되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기에서 여러분 이 뒤에 눈금선은 다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파선이에요. 자, 확인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600시간 요거 표시하는 거, 그리고 요런 도형 넣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자, 얘 데이터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막대 중에 얘죠.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 하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600시간 나와요. 예,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다 데이터 레이블 값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설명선에 요거 둥근 모서리 있죠?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요거 고르셔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요 노란 점을 이용해 요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쓸 말 최다 연수 시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최다 Alt 엔터 그냥 엔터 연수 시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 글씨 크기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냥 한 10 정도로 할게요. 특별한 말 없지요? 10으로 합시다. 그리고 색상을 안 보이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클릭해서 홈 탭에서 10 좀 작게 안 보이죠?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릴게요. 조금 이렇게 위로 끌어다 놓고 자, 요렇게 표시가 되도록 합니다. 최다 연수 시간 이렇게 자, 요렇게 모양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얘 이렇게 최다 연수 시간 가운데 오게 하고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없음. 글씨 색깔 깜짝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글씨 큰 것 같은데, 네, 클릭해서 글씨 크기 좀 작게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예,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뭐 제목은 제목 있으니까 그 안에 클릭하고 써 넣으면 될 일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난이도로 ITQ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쭉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아, 어렵다. 처음에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수준이 나는 엑셀 이 정도면 풀 수 있겠어. 그러면 A등급을 목표로 조금만 더 보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요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리고 좀 어려워. 그러면 1번과 2번 중심으로 먼저 타겟을 잡고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